재택근무로도 가능한 일이다 보니까 네. 또 시공간에 그런 제약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방에 계신 분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연령의 제한들도 없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더 참여하기 편한 프로젝트들도 있어요. 정말 제가 가장 많이 본 금액은 900만 원까지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회사 관두고 싶었죠. 저희 진짜 진지하게 진짜 우리가 지금 얘기했죠. 이걸 할 때가 아니다. 그런 말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자, 요즘에 살기가 팍팍하죠. 정말 여러분 이런 생각, 야, 어디서 내가 한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벌 데가 없을까. 제가 항상 이런 얘기 드렸었어요. 금리가 만약에 7% 올리면 7%만 더 벌면 된다. 정말 뭐라도 지금 현재 있는 내가 있는 위치에서 무엇인가 좀 더 생산적인 일, 가치 있는 일을 하면 어떨까? 여러분 굉장히 많이 찾고 계실 겁니다. 오늘 그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찾는 분들이 눈이 더 커질 만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제가 기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부업하는 엔잡러 60만 명 시대. 이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봤더니 10월 달 2022년에요. 10월 주된 업무 외에 부업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은 60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무려 2만 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연령대를 보면요. 주로 이 부업 인구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늘어났다고 하는데 60세 이상 고령층은 전체 부업 인구 중에서 43%에 달했다라고 얘기가 되어지네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정년퇴직 등으로 직장에서 이제 밀려나신 분들, 고령층으로 생계가 불안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의 그런 어떤 부업이나 엔잡이 육체노동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디지털 분야에서도 점점 연세가 좀 있는 50대 이상의 분들이 이런 부업이 정말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정말 오늘 여러분들에게 따끈따끈한 이런 금리 인상 시대에 여러분들의 생계를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오늘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정말 이것은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컴퓨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시간에 날짜, 장소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이건 또 재택, 집에서도 가능한 거겠죠? 과연 무엇일까요? 퀴즈 드리겠습니다. 1. 데이터 샘플링 2. 데이터 라벨링 3. 데이터 사이언스 무엇일까요? 세 개 중에서 시작. 데이터 라벨링.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직업인 것 같은데요. 이건 또한 미래 직업으로서도 경쟁력이 있고 왜 많은 부업들이 이게 한때 유행처럼 확 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제 보기에 이게 AI 관련된 거라 이제 시작이지 이제 점점 이쪽 관련한 직업들을 하시다가 보면 더 좋은 직업으로 스스로도 디벨롭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위해서 데이터 라벨링 전문가께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는 크라우드웍스의 이보람이라고 합니다. 크라우드웍스는 어떤 회사예요? 저희는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수집 가공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아까 그 기사 읽어보실 때 60만 명의 엔잡러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네. 저희 크라우드웍스에 이미 42만 명의 작업자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점점 더 발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력이 필요로 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네. 더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맞아요. 앞으로도 더 많은 데이터를 요구할 걸로 생각하고 당연히 더 많은 데이터 라벨러가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각 분야에 사용될 인공지능들이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간이 밀어줘야 되는군요,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하나하나씩 다 알려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앞으로도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 보통 추세입니다. 이 데이터 라벨러라는 직업이 본격적으로 교육과정을 양성하고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가 이제 국내 최초로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일반 대중을 참여해서 하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일을 하실 분들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 3년 전부터 무료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저희 무료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도 5만 명이 넘는 상태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국내 최초로 고용노동부 정식 승인을 받아서
데이터 라벨링 교육을 뭐 국민일 웹카드 과정으로도 했었고, 지금은 이제 국내 최대 인공지능 관련 업계들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인공지능협회랑 같이 교육 과정도 공동으로 개발해서 전문 교육 과정과 자격증 시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라벨러라는 직업에서 점점 세분되어지기도 하고 등급이 올라가기도 하고 하면서 많은 직업들이 AI 관련 직업들이 많이 일반인에게도 나오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이따 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데이터 라벨러로 처음에 활동을 할 때 작업자로도 활동을 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작업자들이 작업한 데이터를 검수하는 검수자로도 성장할 수 있고요. 또 이런 분들이 아시겠지만 여기는 전문가가 아직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또 성장해서 또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점점 더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저희 같은 회사에서 데이터 라벨링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PM으로까지 또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어쨌든 새로운 분야의 직업이네요. 그죠? 자, 그럼 먼저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도대체 데이터 라벨링이란 뭐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것 같은데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건 이제 사람이 봤을 때는 강아지와 개의 사진을 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이 봤을 때는 1과 0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숫자로만 보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영역에 강아지가 있는지를 표시해줘서 학습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에 조건에 맞는 특정 영역을 표시해서 라벨을 붙이는 역할을 이제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하고 그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뭐 데이터 라벨러 혹은 뭐 요즘엔 크라우드 워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2022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정식 직업으로 사전에 등재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양이 그림이 있고 개 그림이 있다 그러면 인공지능한테 얘가 개고 얘가 고양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거기가 인공지능이 식별할 수 있는 라벨을 붙여서 이 라벨이 늘 붙으면 요거는 개야, 요거는 고양이야 이렇게 라벨링을 해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되게 복잡한 것들도 라벨링이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자율주행을 또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다 보면 이 도로의 많은 영역들을 자동차가 다니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한 장에 많은 사진에 뭐 간판부터 사람부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라벨링 해주는 그런 작업들도 요즘에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하는 직업은 데이터 라벨러 혹은 크라우드 워커라고도 하고, 그죠? 고용노동부 직업 사전에도 2022년 신규 직업으로 등재가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은 그러면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게 되나요?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의 연령을 저희가 보면 20, 30대 분들이 50%, 40, 50대 분들이 40%, 그리고 나머지 고 이상 분들이 10% 정도 비율이 돼요. 그래서 보면 아무래도 뭐 재택근무로도 가능한 일이다 보니까 또 시공간에 그런 제약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방에 계신 분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연령의 제한들도 없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더 참여하기 편한 프로젝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연령층에서 요즘 많이 참여를 하시고 아무래도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장애인분들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요즘은 장애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너무 좋네요. 재밌는 일들이네요. 이런 엔잡들이 많다라는 거 듣고 여러분도 저거 나도 한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거지? 아마 궁금해 하실 텐데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계속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 정말 다양한 산업에서 인공지능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다잖아요. 정말 인공지능이 안 들어간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 휴대폰 이거 인공지능 덩어리잖아요. 이거 그냥 그죠? 완전 인공지능이고 그 다음에 우리 뭐 가정에서 쓰는 가정용품도 거의 다 인공지능이 안 들어가는 게 없을 정도로 점점 다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이런 인구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이 데이터 라벨링 서비스를 이용할 것 같은데요. 이 데이터 라벨링 시장의 규모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시장을 약 49조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게 인공지능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기업 위주로 이제 빠르게 민간 투자도 하고 있고 정부 주도하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에는 6천억 정도의 투자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졌었고요. 또 저희 크라우드웍스 같은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일반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법한 뭐 카카오, LG전자, 뭐 삼성전자 뭐 이런 다양한 대기업들과 꾸준히 데이터 라벨링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규모가 점점
더 커질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이제 데이터 라벨라가 되고 싶으신 분들 이제 뭔지는 대충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의식주 그 어떤 분야에도 지금 우리가 의식주가 다 여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지금 현재 금융, 먹는 거 몽땅 다 들어있어요. 택시 타는 거 네, 다 들어있죠. 모든 산업에서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요즘은 정말 뭐 금융, 헬스케어, 교육부터 해서 뭐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산업 분야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AI가 점점 똑똑해져야 된다는 뜻이고 AI가 똑똑해지려면 똑똑해지는데 우리 손이 안 가면 안 똑똑해지니 인간이 처음에는 이제 데이터 라벨링을 통해서 구분을 해주면서 AI를 교육을 시켜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컴퓨터 하나도 못해요. 그럼 어때요? 그런데 휴대폰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뭐 그래도 연령이 좀 있으셔도 유튜브 같은 거 시청도 많이 하시고 또 사진 찍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간단한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실 수 있고요. 또 만약에 디지털이 정말 익숙하지 않다라고 네네. 하면은 연습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교육 같은 것들도 보면 실제 프로젝트랑 동일하게 만들어져서 내가 계속 반려당하고 다시 작업하는 것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계속 시도를 해보면 점점 더 실력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익숙해지고 나면 그렇게 큰 문제 아니죠, 막상. 그렇죠. 하다 보면은 작업 방식이 모든 회사에서 쓰는 게 다 비슷비슷해요. 작업 방식이. 그리고 반복될 것이고. 네, 분명히.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익숙해지면 쭉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데이터 라벨라가 되기 위해서 교육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교육은 사실은 데이터 라벨링을 시작할 때 항상 반드시 교육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네. 여러 사이트에 다 가입하면 뭐 튜토리얼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깨고 이제 진행을 하실 수는 있는데 네. 처음 이제 진입하시면 업계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해요. 모든 그렇죠. 환경들이. 처음에 보면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죠. 모르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상태에서 진입하면 이 음. 일 자체가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그 데이터가 승인될 때에만 돈을 받는 방식이다 보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면 통과되지도 않고 계속 반려되면서 내 시간만 계속 날리게 되는 거예요. 뭔지 그래서, 알겠네.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축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전문 교육을 받아보고 시작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러네요. 이거 한두 번 반려되고 나면은 나는 아닌가 봐. 네, 낙담하게 되죠, 처음에는. 나는 아닌가 봐. 역시 나는 안 돼. 낙담하죠. 역시 이거는 젊은 애들이 하는 거지 나는 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연세 좀 드신 분들 이제 어쨌든 이런 거 솔직히 말해서 AI는 일반인들 아무도 익숙한 사람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냥 쓸 뿐이지. 근데 실제로 AI가 이제 모르고 쓰는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만드는지 전혀 무슨 모르죠. 카카오 택시 타면서 이게 AI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뭐 지금 위에서 인공위성으로 해서 시간도 계산하고 막 이렇게 됐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타는 거일 뿐인데. 자, 그러면 이제 교육을 받고 나서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이제 들어가려고 해. 그러면 이제 그 순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나요? 처음에는 당연히 저희 크라우드웍스에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싶은 회사들이 프로젝트를 의뢰를 합니다. 그쵸. 네,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를 찾아오게 되고요. 저희랑 논의를 해서 저희가 이제 그 고객사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장 잘 수집하고 가공할 수 있는 형태로 프로젝트를 디자인해서 이제 저희 플랫폼에 오픈을 하는데요. 네. 이제 이 오픈을 할 때 일하는 분들을 저희가 조건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최대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조건 없이 네. 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럼 이제 프로젝트 카드가 떠 있으면 그걸 보고 내가 참여하고 싶은 걸 눌러서 들어온 다음에 가이드가 떠요. 그래서 가이드를 어떤 한번 식으로, 확인해야겠네. 네, 어떤 식으로 해라라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검수자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네. 검수자분들이 제출한 데이터가 가이드에 맞게 잘 작업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통과시키면 바로 그 작업에 대한 포인트가 쌓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럼 그 포인트를 다 받은 다음에 그 포인트를 그 한화로 환전하는 건가요? 네, 1포인트가 1원이기 때문에 네, 하나로 바로 환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거. 물론 뭐 되게 천차만별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한 3시간씩 열심히 했다. 뭐 프로젝트 종류에 따라 가격도 다 다르겠지만 대충 그 평균 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하루에 3시간 열심히 했어. 근데 이게 프로젝트를 보시면 아실 텐데 작업 한 건에 대한 그 단가가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네. 예를 들면은 수집 같은 경우도 뭐 일반 사진 한 장 찍으면 뭐 200~300원인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들, 뭐 음성 녹음이라던가 얼굴 사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뭐 한 건만 해도
몇만 원 단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평균적으로 얼마다라고 말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고요. 저희 사이트 같은 데도 보면은 항상 그래서 주간 소득, 뭐 월간 소득 이런 식으로 소득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순위를. 정말 제가 가장 많이 본 금액은 900만 원까지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회사 간두고 싶었죠. 저희 진짜 진지하게 진짜 우리가 지금 얘기했죠. 이걸 할 때가 아니다. 그런 말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아, 정말 요즘 같은 불황에는 이게 되게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혹하지. 어? 900만 원이라니까 우리 직원이 눈이 동그래져 갖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말 데이터 라벨러로 이미 여러분보다 앞서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과연 그분으로부터 이미 일을 하고 있는 분으로부터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이 더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신뢰가 생길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계실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혜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데이터 라벨러로 몇 년 차 지금 활동하고 계세요? 저는 횟수로 3년 차고요. 지금 현재 광주에서 재택으로 데이터 라벨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제 지금 어쨌든 아이들 키우면서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버는지 살짝. 저는 많은 수익을 얻는 고소득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음. 꾸준히 하는 작업자거든요. 첫 해에는 수익을 많이 올리진 않았고 1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쉬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2,500만 원, 올해는 대략 지금 현재까지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와,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을 해야 되나요? 지금 시기에는 네. 데이터 라벨링 특성상 하반기에 프로젝트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까지도 하루에 8시간 이상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라벨로 직접 활동해 보니까 돈 이외에 또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셨나요? 저는 가장 먼저 자존감이 올라갔어요. 전업주부로 남편의 월급을 가지고 제가 생활을 했을 때는 솔직히 지금 그때 당시 그렇게 살라고 하면은 못 살았을, 예, 지금 그때 원래 당시에 수익이 올라가고 나면 있잖아, 그 전으로 못 돌아가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수익이 올라가면서 제가 돈을 벌었다는 자존감 처음엔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10만 원, 20만 원의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다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에 가장 많이 좋아졌었고요. 예전에 했던 일을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노후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됐고요. 그래서 노후에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저는 데이터 라벨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작업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하고, 경력이 올라간다고 해서 일거리가 어려워지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조금씩 더 가이드라인이 어려워지기는 하지만, 그거에 맞춰서 저도 어느 정도 이제 단계를 따라가다 보니까, 예, 지금 3년 차인데 그냥 그 경력도 인정받고 이력서를 냈을 때 뭐 나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이런 거 기준이 없으니까 저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억도 좋고 네네. 시간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소싱 사이트에 제가 지원을 했을 때 되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다음에 단기 계약도 하지만 이렇게 6개월, 5개월 이런 계약들도 하니까 가게 수익도 좀 안정적이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혜진님처럼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다면서요? 현재는 이제 저희는 국내 최대 인공지능 협회랑 같이 이제 이렇게 데이터 라벨링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전문가 2급 과정, 1급 과정 두 가지 과정을 공동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이 되게 재미있는 게 저희 크라우드웍스랑 데이터 라벨링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을 했었던 18개의 인공지능 기업 대표님들이 직접 출연을 하셔서 네, 어떤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고 또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가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직접 교육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직접 동일한 실습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이 진행을 하실 때는 전반적인 작업에 대해서 유형을 미리 익혀볼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요거는 프랙티컬한 과정이네요. 네네, 그죠? 맞습니다. 이렇게. 거의 다 실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 그리고 뭐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과목들도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2급 과정은 자기의 작업 능력에 대한 검증과 인증이고요. 1급 과정 같은 경우는 검수자에 대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그래서 저희가 아까 크라우드웍스에 42만 명의 데이터 라벨러 분들이 계시다고 했는데 실제로 검수자분들은 4,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작업을 하면 검수를 해야 되는데 검수자가 부족해서 항상 속도가 좀 느리게 진행이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1급 과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희소성이 높은 그런 검수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네요. 이 교육 과정이
2급, 1급 따는데 걸리는 시간은 뭐 오래 걸리지는 않겠네요. 본인들이 VOD 보고 그냥 직접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모든 과정이 다 온라인에서 학습하실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그렇지. 있고, 저희가 당연히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실습을 진행하다 보면 작업을 잘못하면 인공지능이 어디가 틀렸는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그걸 보고 또 다시 제작업에서 제출하고 하면서 통과해서 나가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집에서도 혼자 하실 수 있고, 저희 교육 같은 경우는 60대 이상 분들도 굉장히 많이 듣는데 예. 혼자서 다 이수를 하곤 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혼자서. 네. 자, 이렇게 교육을 다 받고 돈도 벌고, 아, 이거 나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이거 이렇게 많이 안 알려졌지? 근데 이미 교육을 들으신 분들도 꽤 많으시고요. 네, 이제 네. 점점 더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 전문 교육 과정을 개설한 지는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아. 네네,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은 그럼 비용을 조금 본인이 내야겠네요, 처음에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오픈한 기념으로 25% 정도 할인을 저희가 하고 있어서, 네. 2급 과정 같은 경우에 둘 다 1, 2급 다 96,750원에 학습하실 수 있고요. 교육 듣고 나서 이제 그대로 저희 크라우드웍스에서 바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자격증 취득을 원하시면 한국인공지능협회에서 자격시험에 응시해서 시험을 보시면 되고요. 이 자격 시험도 7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뭐 수강료랑 자격증 비용도 굉장히 합리적 가격이에요. 싼 편이고, 그러니까 되게 이거에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든든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또 꼭 한 군데만 일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일하려면 그래도 아무래도 자격증을 갖고 있고 또 자기 경력이 있고 그러면 또 내가 원하는 일을 찾아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이 이 데이터 라벨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각자의 관점에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는 이제 교육을 받고 교육을 이수하고 이걸 직업으로 가지셔라 하는 관점이지만 또 해보니까 이걸 정말 나와 같은 친구들이 내가 이걸 진짜 왜 권한다 이 얘기를 한 분씩 딱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먼저 얘기해 주실래요? 저는 전업주부로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데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다른 사람처럼 모든 풀타임 일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작업도 직접 해보시고 교육도 받아보시고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다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실 수 있어요. 저는 항상 그거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고 나면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적극 추천합니다. 아, 네네. 또. 저는 이제 인공지능 업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요즘에 주변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또 일자리 패러다임도 계속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직장만 다녀서는 사실은 안정감을 느끼기 좀 어려운 시대가 더 이상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데이터 라벨링 같은 경우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할 때 다 시작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도전해 보시기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직업으로 인정받은 만큼 네. 한 번 배워두면 앞으로 큰 밑거름이 되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아마 요즘에 어디 가서라도 그냥 뭐 큰 돈 안 벌어도 돼요. 어쨌든 100만 원 이하로 뭐 50만 원이라도 좋아. 요즘엔 금리가 막 6%, 7%, 8% 가니까. 왜냐면 이런 거잖아요. 100만 원 이자 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150을 내게 됐어요. 그럼 50만 원이 그냥 가처분 소득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50만 원 어디서 벌어서 메꿀 수만 있다면 어려운 시기를 버텨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 한 해 동안 이걸 여러분을 좀 버텨주고 어려운 시기 지나고 나면 또 위기 지나가면 또 기회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잘 기회를 활용하셔서 저는 항상 사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는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공부해서 무엇인가 이뤄나가면 그게 내 경력이 돼서 나중에 정말 이렇게 호황이 왔을 때 이게 더 시너지가 확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셨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때에 지금 크라우드웍스의 이브람 본부장님 그리고 이제 멋지게 데이터 라벨러를 통해서 자존감도 올리시고 가게 소득도 올리시고 애들도 보살펴주고 남편 용돈은 안 올려줬답니다. 직접 벌라고 하고 이렇게 멋지게 살고 계시는 김혜진입니다. 함께 모셔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여러분 데이터 라벨러라는 직업 한번 여러분 꼭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용한 정보와 그리고 또 유용한 경험을 두 분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가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누릴 그날까지 NKTV가 함께 많은 정보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